이번 시간에는 TTL 노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TTL 노출이 좀 어려운가 봐요. 이렇게 2과식이나 진행이 되고. 자,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TTL 노출을 1단계 노출법이라고 한다면 오늘 배울 것은 2단계 노출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말이죠.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나만의 노하우거든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2단계 노출법. 2단계 노출법. 일단 2단계 노출을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가지고 실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10년 걸려야 완성될 적정 노출의 세계를 1년 안에 끝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그렇죠. 이 이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만 마스터하면 이제 노출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기와 더불어서 장차 이제 고도의 노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획득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노출계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노출계를 현재는 TTL 노출계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노출계도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입사식 노출계와 반사식 노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특징을 말씀드리면 입사식 노출계는 피사체에 들어오는 빛 그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고 반사식 노출계는 피사체에 비치는 그 빛이 피사체에서 반사돼서 나온 빛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배우고 있는 TTL 노출계는 무슨 식의 노출계일까요? 입사식일까요? 반사식일까요? 입사식 노출계. 왜 그렇죠? 렌스로 네, 바로. 빛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입사식. 예, 그렇게 흔히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TTL 노출계는 전형적인 반사식 노출계의 형태입니다. 입사식 노출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현재 제가 이렇게 메고 있는 것이 입사식 노출계인데 주로 스튜디오 등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그러한 노출계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반사식 노출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사식 하니까 이제 반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물체의 반사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모든 물체는 빛을 받으면 일부는 흡수하고 또 일부는 반사되고 그 반사되는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밝게 보이기도 하고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체의 반사율을 수치로 나타내서 0%에서 100%까지 반사되는 그 퍼센트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물체의 반사율이라고 하고 이걸 전문용어로 휘도 혹은 휘도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검은색의 물체는 빛에 대해서 흡수를 많이 하고 반사를 아주 작게 해요. 한 100이 들어간다고 하면 95% 정도는 자기가 흡수해버리고 한 5% 정도만 내보내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흰색은 자기가 흡수하는 것은 적고 거의 모두를 반사시켜버립니다. 한 95% 이상을 반사시켜서 흰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물체의 반사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모델을 보게 되면 모델의 현재 이 상태에서 반사율이 가장 작은 부분이 머리 카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어둡죠. 약간 돌려보세요. 검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반사율이 가장 또 높은 것은 현재 흰 옷을 입었네요. 이 부분이 반사율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은 부분과 흰 부분의 반사율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 이렇게 노출계가 반사된 빛을 측정하다 보니까 반사율에 따라서 노출치가 틀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반사식 노출계는 하나의 기준점을 정해놨는데 특정한 반사율을 가진 물체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해야만 정확한 노출을 얻게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기준이 뭐냐면 18%의 반사율을 가진 피사체인데 18%라고 하면 대략 짙은 회색 정도가 이에 해당되고요. 여러분들 자료 화면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흔히 쥐색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정도의 농도를 가진 것이 18%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바로 여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반사식 노출계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18%가 아닌 다른 부위를 측정하게 되면 노출의 오차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치 아파요. 그럼 어디에 측정하라는 얘기야? 제가 지금 우리 조교를 측정을 하려고 이렇게 노출계를 댑니다. 그런데 검은색의 측정을 해도 그렇고 흰색의 노출 측정을 해도 그렇고 다 노출이 틀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배울 것이 바로 노출 보정인데요. 반사율에 따른 노출값의 오차를 촬영자가 바로 잡아줘야 돼요. 아주 골치 아프지만 말이에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가 1단계에서 아무리 뭐 스포츠 측광 또 뭐 평균 측광 아무리 잘해도 노출이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어느 물체를 적정 노출로 그냥 자동이니까 이렇게 찍었더니 어떤 건 어둡게 되고 어떤 건 이상하게 밝게 돼요.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자꾸 노출이 좀 틀려지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반사율에 따라서 노출이 틀려지는 TTL 노출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뭐 매번 우리가 잡아주진 않습니다. 뭐 순광에서 풍경 같은 거 찍을 때는 그 대략 반사율의 평균이 18%예요. 그래서 18%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럴 때는 그저 찍으면 되겠습니다만은 때때로 혹은 프로에게는 수시로 이러한 반사율에 대한 오차가 자주 발생한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요 노출 보정의 이론을 가지고 그때마다 보정을 해줘야 되고요. 조금만 요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아주 정확한 사진을 이제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방금 배운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나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조교가 답변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출계의 방식에는 무슨 식과 무슨 식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입사식과 반사식. 네, 아주 씩씩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TTL 노출계는 무슨 방식의 노출계라고요? 반사식 노출계. 네, 아주 여기까지는 잘 넘어갔습니다. 예, 반사식 노출계죠. 자, 그런데 반사식 노출계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반사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요? 18% 회색 카드. 네, 회색 카드. 예, 18%의 반사율을 가진 회색 카드. 이 회색 카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노출의 가장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인들 클럽에는요, 회색 카드, 뭐 그레이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클럽 이름을 붙인 그런 그 클럽도 많이 있어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반사식 노출계의 문제점이 있죠. 그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노출이 정확하지 않은 거. 그렇죠. 예. 예. 어쨌건,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물체의 반사율에 따라서 측정 오차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노출 보정을 하게 되는데 노출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노출을 조정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 얼렁뚱땅 잘 맞았는데 이 반사율에 따른 측광 오차를 그만큼 바로 잡아주면 되는데 그것을 바로 노출 보정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바로 이런 노출 보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노출 보정을 어느 때 해야 됩니까? 밝거나 아니면 어두운 피사체일 때 조정을 하는. 예, 이것도 참 뭐 그냥 아주 가볍게 내가 어렵게 얘기한 걸 아주 쉽게 잘 풀고 있어요, 우리 조교가. 예. 자, 18%의 반사율보다, 즉 회색보다
좀 더 밝거나 혹은 좀 더 어두운 피사체를 측정할 때 바로 노출 보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뭐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노출 보정에 실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질문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네. 예. 밝은 물체를 촬영하려고 그래요. 물론 노출 보정을 해야 되겠죠. 자, 밝으니까 노출을 보정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 쪽으로 증가를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쪽으로 감소를 해야 될까요? 밝으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감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틀렸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혼동하기가 쉬운 게 바로 이 노출 보정이거든요. 밝을 때에 노출을 오히려 더 밝게 해줘야 정상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반대입니다. 어두운 물체를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노출 보정을 더 주는 쪽으로 증가시켜줘야 될까요? 마이너스로 감소시켜줘야 될까요? 어두운 물체니. 어두우니까 감소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자신이 없죠. 예. 자, 어두운 물체는 감소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뭐 노출계를 잠시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노출계가 측정을 하려고 빛을 쓱 이제 자기 주인이 쫙 향하고 있는 데니까 보니까 그냥 밝은 빛이 들어와요. 근데 실은 이제 빛이 밝은 게 아니라 반사율이 밝은 물체거든요. 근데 이 노출계는 어이쿠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출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더 증가시켜줘야 돼요. 어두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그 혼동을 막기 위해서 제가 아주 특별히 그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밝은 것은 밝게, 어두운 것은 어둡게. 이게 공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잘 따라서 입에 외도록 하시면 어떤 경우든지 혼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네. 밝은 것은 밝게, 어두운 것은 어둡게. 밝으니까 어둡게 해지기 아니고 밝은 것은 증가, 어두운 것은 감소. 이걸 꼭 내리에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래로 한번 해봐요. 밝은 것은 밝게, 어두운 것은 어둡게. 즉석 작곡까지 했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정을 하긴 하는데 이 노출 보정을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그것은 반사율에 따라 점점 틀려지거든요. 이것도 참 골치 아픈 문제죠. 그 반사율에 따라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아는 것도 골치 아픈데 어느 정도를 또 이렇게 해줘야 되냐?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을 텐데. 자, 그러나 이것도 또 방법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우선 가장 반사율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흰색과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만 일단 알아주면 나머지는 거기에서 적절하게 대입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검은 물체를 촬영했을 때 검은색은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비교적 아주 가장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밝기의 검은색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두 단계, 두 스톱을 줄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검은 머리를 측강을 했더니 셔터로 따지면 125분의 1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125분의 1초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노출을 더 줄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줄여주는 쪽은 250, 500쪽이니까 500분의 1초에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스톱. 이번에는 흰색, 밝은 색. 이것도 이제 뭐 어중간히 밝은 게 아니라 아주 흰 도화지처럼 밝은 색을 얘기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두 스톱을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125분의 1초에 노출이 나왔다면 그때는 노출을 더 많이 두 스톱을 줘야 되니까 60분의 1초, 30분의 1초, 30분의 1초에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예, 조금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의 먼저 본 수동 노출에서 이걸 많이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노출 보정을 요 단계로만 알면 요 정도만 알아도
아, 흰색은 더 줘야 되는구나. 어두운 색은 덜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요 감만 잡아도 사진이 틀려져요. 자, 또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그 조교의 피부가 하얗잖아요. 나는 좀 어둡게 보이죠. 차이가 납니다. 사진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인의 하얀 피부, 얼굴, 더군다나 화장한 얼굴은 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대부분 측정할 때 측정치보다 한 스톱이나 한 스톱 반 정도를 더 증가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교는 아주 뭐 여자의 피부 중에서도 아주 맑고 또 희니까 1.5까지 해줘야 될 거예요. 그죠? 네. 예. 자, 그러면 노출 보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르쳐주지도 않고 노출 보정 얘기만 했잖아. 여러분 카메라 보시면 노출 보정의 기능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정도는 해보세요. 요 다이알식으로 다이알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도트식으로 노출 보정 기능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다이알만 움직이면 쉽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카메라에 따라서 다 틀린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그 기능을 찾아서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노출 보정을 하기 위해서 측광을 할 때는 측광 모드를 스포트 측광이나 중앙부 중점으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측광되는 그 부분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스포트 측광을 기준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부 중점도 괜찮습니다. 요 점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이제부터 이제 신나는 정적 노출의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피사체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얼마나 노출을 보정해야 되는지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정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어떻게 그때마다 적용을 하는가, 어느 쪽 방향으로 또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좀 난감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요 몇 가지의 실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제 보다 쉽게 적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피사체에 흑백 부분이 있다면 18%의 회색 카드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18%의 회색 카드보다 밝은지 또 어두운지 또 밝다면 얼마나 밝고 어둡다 얼마나 어두운지를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계산을 해서 증감을 시키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난감한 것은 이제 흑백이 아닌 컬러를 촬영할 때예요. 이 노출계는요, 어떤 컬러에도 다 흑백으로 전환해서 보거든요. 자, 우리도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접하는 색깔이 노란색 또 황색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밝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밝은 노랑, 밝은 황색일 경우에는 1.5 내지 지금 아주 밝은 경우에는 2 스톱까지 증가를 시켜줘야 돼요. 거의 흰색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죠. 자, 빨강색은 어떠냐? 이것도 좀 밝은 쪽의 빨강을 얘기합니다. 1 스톱 정도의 증가를 해줘야 되는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엷은 보라색, 또 연 파랑색 이런 것도 역시 1 스톱 정도를 증가시켜 줘야 되는 그 밝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랑이나 황색이나 빨간색, 연보라 혹은 또 연파랑 이런 것들은 모두 18%보다 월등 밝은 밝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18%의 회색 카드에 해당하는 밝기를 가진 게 자연계에서 있는 아주 흔한 색깔인데요. 그게 바로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을 우리가 촬영할 때는 그대로 노출치대로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라색인데 아주 진한 보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약간 어둡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0.5 스톱을 감소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의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요 정도의 보기만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촬영하는데 그닥 어려움이 없어요. 실제로 해보시면 압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나? 제가 또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대답하신다면 그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컬러에서 기준 반사율이 되는 컬러색은 어떤 것이죠? 밝은 초록색. 예, 맞습니다. 초록색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노란 꽃, 예쁘죠? 노란색을 찍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노출 보정은 0.5에서 2스톱을 증가시켜줘야 될 거예요. 네, 0.5가 아니에요. 1.5입니다. 아주 밝아요. 예, 1.5에서 2스톱을 증가시켜줘야 되고요. 2스톱까지 증가시켜주려면 아주 밝은 노란색일 경우에, 저도 실제로 이제 야외에서 노란 꽃을 햇빛에 쫙 받고 있는 아주 밝은 쪽을 찍다 보면 2스톱까지 증가시켜줘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짙은 보라색을 찍으려고 합니다. 짙은 보라색, 우리 야외에 보면 정말 참 멋진 그 보라색이 많은데, 그런 짙은 보라색일 경우에 노출 보정은 얼마나 하면 될까요? 0.5 스톱 정도 감소시켜요. 예, 감소 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둡다고 봐야 되니까요. 자, 여러분 답변 잘 했습니까? 예, 만약에 난감했다면 다시 한번 거꾸로 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꼭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브라켓팅 노출 보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켓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노출에서 많이 쓰이는 이야기인데요. 단계 노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브라켓팅. 단계 노출. 적정 노출치에서 그거보다 조금씩 증감시켜서 여러 카트를 찍어두는 것을 브라켓 노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 브라켓팅 노출은 우선 적정 노출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노출을 증감해서 촬영하는데, 이렇게 브라켓팅 노출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적정 노출의 기준이 모호할 때, 또 보다 정밀한 적정 노출의 이미지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브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을 같은 그 풍경을 촬영을 할 때인데요. 그 노을에 황금빛이 빛나는 아주 기가 막힌 그 색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색감을 그대로 잡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정말 정밀한 그 노출과 또 그때에 해당되는 강강 재료, 즉 필름이나 CCD의 그런 특성과 잘 맞아떨어져야 그 신비한 색감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단 하나의 노출 측정해서 요거다 이렇게 꼬집어서 사실 하기가 힘들어요. 노출을 측정한 다음에 조금씩 증감해서 찍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 브라켓팅 노출은 아주 프로에게 있어서 아주 진짜 정확한 노출을 가져다주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다 좀 쉬운 방법은 우리 카메라에 있는 기능 중에서 브라켓팅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브라켓팅 기능을 활용해서 찍으면 일단 보정량 0.5 스톱으로 조금씩 찍어 나갈 것인지, 한 스톱으로 찍어 나갈 것인지, 이렇게 보정량을 선택을 하고 촬영하면 이제 그 셔터만 누르면 알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착착착 찍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자동 브라켓팅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제가 해볼까요? 우리 뭐 조유기도 있겠다. 한번 제가 모델 삼아서 브라켓팅 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라켓팅을 사용해서 지금 조교를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현재 카메라의 브라켓팅 기능을 이제 설정을 일단 해놓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설정을 지금 해놨는데 제가 그 한 스톱 간격으로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적정 노출과 한 스톱 노출 증가, 한 스톱 노출 감소 이렇게 자동으로 수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 카트를 그냥 연속으로 찍기만 하면 브라켓팅이 시행이 됩니다. 쉽죠? 자, 한번 멋있게 포즈 한번 취해보세요.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제 브라켓팅 촬영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노출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노출 모드도 사용해야 되고 또 지금처럼 노출 보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자, 기왕에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노출 보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노출 모드를 통해서 적정 노출을 얻을 때에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정 노출을 얻으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반사식 노출계의 특징인 18%의 회색 카드를 가지고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제일 쉽습니다. 그냥 측정해서 노출 보정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찍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회색 카드를 늘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또 그것을 측정하려고 하는 피사체의 위치에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서 측정을 해야 되고요. 조금 번잡하긴 하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 번잡하지 않은 그런 촬영 환경, 예를 들면 스튜디오에서 촬영한다든지 할 때는 회색 카드 하나 가지고 직접 측강을 해서 노출 보정할 필요 없이 그 노출치대로 촬영하면 상당히 편리하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두 가지 노출법을 또 쉽게 선택해서 측정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피사체 중에서 제일 밝은 흰색 부분을 측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색을 일단 측광한 다음에 그 측정치보다 흰색은 몇 스톱이라 그랬죠? 2스톱을 증가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검은색을 측광하는 것입니다. 아까 흰색 같은 경우에는 뭐 흰옷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또 검은색일 경우에는 그 바로 머리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우리 피사체 중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검은색을 측광을 해서 이번에는 반대로 마이너스로 2스톱을 보정을 해서 노출치를 얻으면 정확한 그런 노출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적정 노출을 얻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그 제2단계 노출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출 보정을 왜 하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스스로의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반사율에 따라서 노출계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출 보정을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노출 보정은 그러면 어느 때 하느냐? 우리가 촬영하려고 하는 피사체가 기준 반사율보다 밝거나 어두운 피사체를 촬영하게 될 때, 이때 반드시 노출 보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노출 보정의 공식을 아까인 것을 또 한번 되뇌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밝은 것은 밝게, 어두운 것은 어둡게.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노출의 보정의 방향을 쉽게 외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실질적인 실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이론은 아무리 잘 듣고 잘 외우고 있어도
실제로 실전 경험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은 실전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활용 가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찍은 사람이 이 이론을 적용시킨 것과 10년 동안 촬영의 그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이 이론을 또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하고는 그 깊이가 틀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실제로 지금 배운 것을 부지런히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과제물을 또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출 보정의 양이 있죠. 컬러별로 노란색, 빨간색, 혹은 또 이제 밝기별로 제시되어 있는 노출 보정의 폭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암기하셔도 여러분들 실전에 활용하는 이게 월등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정을 배우면서 흰색과 검은색에 대한 보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검은 물체와 흰 물체를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정을 한 것과 보정하지 않은 것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검은 강아지를 찍는다든지 또 검은 가방, 또 흰색일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피사체를 선택을 해서 찍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컬러별로 또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 꽃, 빨간 꽃, 혹은 또 노란 어떤 물체, 파란색, 초록색 등등 컬러별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것을 전부 찍어 보시되 10커트 이상을 여러분들이 찍어 보시고 보정 전과 보정 후를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촬영하시면 이제 오늘 배운 노출 보정의 요 내용들이 이제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꼭 숙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